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주황색 단계로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가 완화되자 자유롭게 부활절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가와 유원지에도 평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야외에서는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으나 슈퍼마켓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를 뉴스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이율을 인상하자 수천 명의 첫 주택 구매자들이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갚기 위해 매달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형편입니다. 은행 자체 연구에 따르면 작년 시장 성수기에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절반이 금리가 6%에 도달하면 모기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기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ANZ는 지난주 대출금리를 인상해 2년짜리 고정금리는 5.85%, 키위뱅크와 웨스트팩도 2년 고정금리를 모두 5% 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의 체육대회인 커먼웰스 게임이 오는 2026년에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열립니다. 호주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6번째지만 빅토리아주에서 종합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16개 종목의 경기가 확인됐는데 앞으로 7개 종목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대회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렸고 올해 커먼웰스 게임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버밍엄에서 열립니다.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인 커먼웰스 게임은 친선 경기로도 불리고 있는데 1930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 1942년과 1946년을 제외하고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950년과 1974년 그리고 1990년에 커먼웰스 게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경이 일부 유학생들과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다시 개방됐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된 수천 명의 이민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NBIE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경이 폐쇄됐을 때 약 7만 명의 직장인과 학생 비자 소지자가 해외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현재 해외 취업 비자 소지자는 16,000명, 학생 비자 소지자는 3,0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만료된 가족들은 귀국을 위해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해외 임시 비자 소지자나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질랜드에 올 수 없었던 3만여 명에게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가 국경을 다시 열자 이번 주부터 일부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지만 아직도 수천 명은 여전히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리틀 전 법무장관은 테러 행위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범법자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보호 대상자들을 추방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SIS는 작년 9월 오클랜드의 린몰 슈퍼마켓에서 7명의 쇼핑객을 칼로 찌른 아하메드 삼수딘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삼수딘은 53일 동안 24시간 그를 감시하던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보안당국 SIS는 2017년 초부터 삼수딘을 이슬람 순교자이자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빅토리아 보건당국은 멜번 북쪽의 툴라마린 집수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새로운 BA4 또는 BA5 오미크론 변종이 나오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BA4와 BA5 변종 바이러스는 최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벨기에, 덴마크, 영국, 독일 등지에서 조금씩 발견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다며 아직까지 감염 사례나 입원 또는 사망자가 급증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연구원들은 코알라의 정자를 냉동 보관하는 것이 멸종위기에 처한 포유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캐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수집된 코알라 정자에 바이오랩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는 바이오랩을 통해 코알라의 번식을 돕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산불로 수만 마리의 코알라가 숨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만약 현재 상태로 간다면 코알라는 사라질 수 있다며 코알라 정자를 냉동 보관한 후 보조 생식을 통해 지금 새끼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캐슬 대학 측은 냉동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전적 변이를 야생 코알라 개체군에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코알라 정자를 수집하기 위해 호주 전역의 16개 야생동물병원과 동물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은 호주의 선거일입니다. 현재 호주 총리인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은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에서도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현행 이민법을 강화하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수백 명의 뉴질랜드인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이러한 변화가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와 대결하는 노동당의 알바니스는 노인 요양시설의 간호사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뉴질랜드 국민당은 이 공약은 결국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를 빼내가겠다는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간호사 보수를 크게 높여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간호사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은 지금 주황색 신호등으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입니다. 남북섬을 연결하는 쿡스트레이트 페리를 포함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공항 청사 내의 출발 도착 지점, 12살 이상 학생들이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택시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차를 탈 때,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약국, 주유소, 테이크어웨이 식당,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동물병원, 법원 실내, 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장소, 소셜 서비스, 우체국, 보건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 미장원 등 밀접 접촉시설, 행사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티셔츠나 스카프 같은 것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